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했습니다. 한동훈, 이원석 라인의 일종의 모반으로 보고 대대적인 인사 조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전라남도 광주 출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총장 재직 중에는 5.18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전국검찰청에 지시한 것과 또 서울의 봄 영화를 검찰 수뇌부들이 단체로 관람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로 인해서 이원석 총장은 사실상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총장 권한의 상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내부 총질에서 적폐 청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문재인과 이재명, 조국에 대한 수사가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한동훈의 검찰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퇴출이라는 점에서 총선에서 보여준 한동훈의 모반 또는 반란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불신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정치 사건에서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특히 문재인, 이재명, 조국 사건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장 김유철, 전주지검장 박영진 등 모두 윤석열 직계 라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이원석 총장은 수사 지휘가 작동하지 않는 식물총장이 되었습니다. 거물 정치 사건들이 집중되는 검찰 권력의 핵심이었던 이원석 총장과 고교 동문관계에 있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 고범으로 전보시켰습니다. 그 자리에 윤석열 직계 라인에 있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전격적으로 발탁한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이재명 등 적폐 청산 수사에는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아직도 법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자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듯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신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임으로 인해서 검찰 권력에는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전주지검장에 재직할 때 성남FC 사건, 문재인 사위 수사에 대한 탁월한 수사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2주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별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2년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총선 결과 이후에 집권 여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일종의 모반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박성재 법무장관이 지난 2월에 임명되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의논했지만 이원석 총장의 극렬한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서 김주현 수석을 임명하고 이번에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 역할을 하였고 전주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문재인의 사위 서창호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취업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이재명의 성남FC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하였고 그의 수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를 앞두고 전국 고검장급 7명의 고위 인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은 검찰 조직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매우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의 일환으로 권력 누수를 차단하고 권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이번 달 말부터 192대 108 야당의 입법 독재 공세로 인해서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 포석으로 이번 검찰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라인으로 알려졌던 이원석, 송경호를 이선으로 후퇴시키고 검찰의 핵심을 이제 윤석열 직계 라인으로 재편한 것은 대반격의 신호탄입니다. 특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사건,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민주당의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 등등 수많은 대형 사건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 왔습니다. 특히 검찰권에 대해서는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정권을 위임하다시피 했습니다. 집권 당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검찰 권력을 한동훈과 이원석 등 후배들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검찰 후배들의 치욕적인 모반 징후를 경험한 것입니다. 한동훈은 총선에서 4번이나 거부했고 이원석 총장은 대통령실에 보고도 하지 않고 최고 권력자의 부인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가동시켰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검찰 인사에 패싱당한 것은 그동안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의 통치 이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검찰 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임이라 하겠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여기서 사임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특히 이원석 검찰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를 구속하고 처남까지 기소하는 등 최고 권력자의 가족에 대한 가혹한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문재인과 이재명의 범죄 사실과 윤 대통령 가족들의 죄와 비교할 수 없는 경미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가족에 대한 법의 잣대는 매우 가혹했습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분명해야 하늘이 돕는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기득권 카르텔을 깨부수고 상식, 공정, 정의의 길을 걷고 있는 정권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역사는 윤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은 이원석, 송경호 등과 함께 조선일보와 밀착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카르텔을 간파하고 이원석, 송경호를 불신임하고 대검에 있던 한동훈 라인의 검사들을 대거 한직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는 내부 총질에서 대대적으로 적폐청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6월부터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수사 방해, 특검, 그리고 탄핵 추진 등의 가공할 공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먼저 검찰 조직부터 재정비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성공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5% 이상 유지될 경우
적폐 청산은 매우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20%에서 30% 수준에 있다면 위기 공방이 가열될 것이고, 최악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대의를 향해 가는 사람은 어떤 위기에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은 적어도 대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적폐 청산을 하고야 말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